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큐라클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이 최근에 약간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차트상의 패턴을 봤을 때. 그렇죠. 월봉에서도 실제 올라왔죠. 근데 지금 보니까는 저항대 맞아서 약간은 좀 조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종목인데요. 소형주, 소형주구나. 뭐 소형주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차트는 만들고 있어서. 차트는 좀 예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너무 좋다 그런 거 아닌데 그렇죠? 매력적인 것 같아서. 최근에 올라온 게 19,680원까지 올랐죠.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따라라라. 150% 정도? 150%면 많이 상승해 줬네. 그리고 상장된 지는 4년 차. 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서 너 큐라크. 종목 분석. 우선은 뉴스를 봅시다. 뉴스. 재료가 뭔가 봅시다. 큐라클 게임 체인저 평가마저. 게임 체인저라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큐라클 게임 체인저 평가마저 인베스트 바이오. 큐라클이 안구질환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구질. 요새 그 안구 쪽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 회사들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이 보고서에서 오 연구원은 큐라클이 안구 주사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경구용 신약인 CU06이 5글자 수준의 시력 개선 효과를 입증한다면 약 20조 원에 달하는 황반 변성, 당뇨 변성, 황반 부종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한다. CU06은 임상 2A상에서 당뇨 병성, 황반 부종 환자 시력을 알약으로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2A상에서. 2B상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유효성이 있다는 거죠. 1차 평가 지표인 CST의 황반 중심 두께 변화는 기저치 대비 12주차에 큰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에서는 2차 지표인 최대 교정 시력은 기저치 대비 투약 12주차의 용량 의존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은 환자 26명에게 훨씬 우수한 효과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고용량 투약군 9명에선 시력 검사에서 기저치 대비 무려 5.8글자를 더 보는 시력 약 0.1 개선, 우수한 시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달 안에 CU06 EA상 임상 최종 결과, 그래? 이달 안에 최종 결과 나온다고? 3월 25일. 4달 아니야? 2달이야? 야, 씨, 2달이면 이번 달 아니, 3월 달이잖아. 그 기사가 3월 25일인데. 이달 안에 CU06 2예상 임상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때 톱라인 결과 발표 때 미공개했던 1개월 추가 추적 관찰 데이터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을 끊고도 시력 개선이 한 달 이상 유지된다면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중 CU06 임상 2비상이 개시될 예정이라며 2비상 결과에 따라 그야말로 대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 이거 하고 있고 큐라클 CU06 임상 2예상 논란 잘못된 결과 해석 영향 홍길동 강나
간담회 사실상 실패. 큐라클의 당뇨병성 황반 부종 치료제 CU06의 미국 임상 2예상 결과를 발표하자 보인 일부 언론들의 반응이다. 여기서는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나 보다. 1차 평가 지표 미충족. 가장 뜨거운 논란은 이번 임상이 성공이냐 실패냐 논란이다. 큐라클은 지난 5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12주차의 CST 변화에 대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공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는 1차 평가 지표의 망막 두께가 치료 전과 비교해 줄어들지 않았으니 실패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CU06 2회 이상 임상 결과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재현 큐라클 대표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망막 중심 부인 황반부가 부어오르고 두꺼워진다면서 망막 혈관이 손상으로 발생하는 이 질환은 망막에서 누출된 액체가 황반부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고 시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CU06 12주 투약 기간 동안 투약 전과 비교해 망막이 두꺼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질병 진행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욱이 이번 임상은 대주군, 위약군이 없는 임상이라고 강조했다. 약간은 뭐 이렇게 내용이 이제 회사 측은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 거고, 큐라클 관계자는 거래소 측 역시 CU06 임상 2회 이상에서 BCBA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오는 3월 2회 이상 임상 결과 보고서 공시에선 기타 사항에 해당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 중이다. 임상 보고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가 봅니다. 요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회사 측에서는 뭐 좀 괜찮다고 보는 것 같고, 평가하는 데서는 좀 안 좋다고 보는 것 같고,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해석의 여지는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어차피 그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회사 측이기 때문에 논란은 있죠. 그 논란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긴 하죠. 실패냐 실패가 아니냐가 중요하지. 만약에 실패라는 영역을 회사 측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건 진짜 실패인 거지. 통상적 그래요. 임상에 보게 되면은 그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뭐 언론 쪽에서는 그쪽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방어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요. 회사 측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근데 어차피 그 임상 결과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회사 측이에요. 근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임상, 왜냐면은 그 임상에 돈을 투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회사 측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임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일상, 이상, 그러니까 뭐 적응증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임상, 일상, 이상, 삼상 이렇게 좀 진행하면은 돈이 얼마 정도 투여가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300억인가요? 100억에서 300억 정도. 그 회사에 따라서 다르고 뭐 적응증에 따라 다르고 임상 그 범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도 100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실패했다고 회사 측에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굳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100억 원까지 투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포기하기도 하고 아 실패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뭔가 이제 회사 측에서도 진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실패라고 발표하지 않고서도 나중에 뭐 다시 재차 보완해서 임상을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임상에 대한 그 논란은 중간중간에 논란은 최종 결정은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최종 결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언론에서라든지 이 평가하는 그 입장에서는 약간 방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긴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임상 결과돼서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기사에서 안 좋다고 평가를 하면 시장에서는 안 좋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뭐 회사 측은 계속 이어가긴 하겠죠.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네들이. 근데 회사 측도 그렇잖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몇백억을 투여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물론 몇백억을 투여하고서 뭔가 이렇게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투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면은 그게 그거 대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건 진짜 너무 좀 약간 좀 그런 거고 약간 사기성 있는 거고.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 조정이 나올 수 있겠 하겠죠. 그리고 공시가 나온다고 하잖아. 이게 뭐 이거 뭐 나온다고 이렇게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거를 보시면 되지 뭐. 그리고 공은 그렇고 투자 지표 돈을 버는 건 없죠. 그래도 뭐 분기별 매출이 어느 정도 되긴 하네, 그쵸? 20억. 아, 부채 비율인가? 죄송합니다. 쏘리. 네, 부채 비율은 네, 뭐 그렇게 높지 않죠.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쪽 부채 비율이 높진 않아요. 순부채. 근데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잉여금 같은 게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잉여금이. 천억밖에 안 되니까. 돈이 그 좀 아무래도 그 제약바이오 쪽 회사들은 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방안으로 이제 충당할 수 있긴 하죠. 그래도 재물은 보셔야 돼요. 그 개인 투자다 보니 그 제약바이오 쪽은 회사가 돈을 못 번다고 해가지고 재물을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큰 코 당하죠. 재무 안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도 재물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관점이란 게 있어. 근데 돈을 벌었어 안 벌었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이오 회사도 재물은 보셔야 돼요. 최소한 못해도 재무 상태표는 보셔야 되지. 그 회사가 운영할지 뭐 돈 없이 운영하는 게 어딨어.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는 건데 돈 있어야지 뭐 월급을 주던지 말던지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 투자자분이 이게 뭐 원래 뭐 바이오 쪽은 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안 받아요. 그러다 한번 당하시면 이제 정신 차리겠지. 예. 근데 돈은 충분하지 뭐 적은 건 아닌데 충분한 건 아니네. 근데 보통 이제 연구를 하려면 돈은 충분해야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그 돈을 끌어다 쓰잖아요. 제약바이오에서 회사들이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제약바이오에서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이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주가가 엄청 날라가잖아. 성공하기 전까지 좀 그렇긴 하지만 변동성이 있지만 하여튼간 재무는 아니 몰라. 보시든지 말든지 나 이거 상관없고 내부자 거래 없죠. 그리고 한 70이 움직이겠네 유동비율. 65네. 유동비율은 65 정도 움직이고.
네, 뭐 회사 봤을 때는 뭐 재무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매출액은 이게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제약바이오 쪽이 상장을 유지하려면은 30억 원 이상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년에 27억, 17억 그래도 넘긴 하니까 30억 원인가 50억 원인가 여하튼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매출액을 높이려고 하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인 거고 현금 흐름표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투자 활동 현금 현금성 자산 그렇죠. 여하튼 간에 뭐 재무는 그렇고요. 뭐 재무에 대해서 뭐 그냥 보시면 아실 거고. 지금은 이제 큐라크는 좀 올라왔다가 네, 조정받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플래그 패턴이기 때문에 네, 플래그 패턴이라서 아직까지 뭐라고 하긴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실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과 나와봐야 돼요. 결과가 뭐 공시로 올라와가지고 뭐 3월 말쯤에 나온다고 하니 그거 나와가지고 그 결과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큐라크는 요 정도 볼게요. 너무 많이 떠들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 네,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네,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 버는 가치 투자에서는 종목을 리딩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엄청나게 날라갔죠. 근데 이거 뭐 차근차근 물량 모아서 나중에 수익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리딩 프레임워크는 요겁니다. 5개 섹션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네, 액티비티로 해가지고 리딩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체계적으로 좀 리딩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함께 하시면 괜히 초대박 수익이 난 건 아니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